엔라이튼 TV 강량입니다. 또 한 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펜앤마이크 여론조사에서 우리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드디어 50%를 넘어서 51.4%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뭐 많은 자유애국 시민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우익 보수 자유 시민들이 이제 일치 단결이 돼서 이제 잘 나가는 것 같고, 이제 조금만 더 중도 성향의 플러스 좌익 보편적 좌익 성향을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 좀 땡겨오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60%까지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 이 이제 뭐 지금 뭐 그 헌법재판소가 아니죠. 이거 뭐 정치재판소고, 법관들이 이렇게 타락한 세상인 줄은 저도 감은 잡았지만, 이렇게 일일이 지금 이제 눈앞에 나타나니까 그렇게 예견을 했던 저도 당혹스럽네요. 지금 어젠가요? 항우나하고 울산 시장 선거 비리 1심에서 사법부에서 3년형을 선고를 했는데, 그걸 2심 법원에서, 물론 또 이제 김명수 전 대법관 키드입니다. 김명수 비서실장을 했다는 친구가 그거를 무죄를 하는 거는 참으로 이거는 뭐 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뭐 3년 선고를 한 1심 재판부를 고려를 해서 혐의는 뭐 상당히 인정이 되나 물증이 약하다고 무죄를 때립니다. 이게 말장난이죠. 이제 아무튼 뭐 대법원에 가서 이제 판결이 나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가면 이재명의 선거 부정 재판도 이제 2심이 이제 곧 올 건데, 만약에 그 2심의 재판관이 또 뭐 인권법이니 또는 뭐 우리법 연구원이 또 이런 좌익 그 판사에게 걸리면은 또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황당무계한 세상이 됐고, 그런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의 연속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구치소에 잡아놓고 형사재판과 지금 뭐 탄핵 재판을 동시에 하는 이들의 소위 뭐 꼼새라 뭐라 그러죠? 그게 뭐 그런 어떤 얄팍한 그 좌익의 그 수단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한 번 더 그 이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윤 대통령도 소위 권영세하고 그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이제 비상대책위원장하고 이제 설 이후에 구정 이후에 방문을 했을 때 나치의 등장과 그 마이마르 헌법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듯이, 이제 또 한 번 칼 슈미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근데 아무튼 참 저도 답답한 게, 2017년인가 18년 초인가 아무튼 제가 이수영 국회의원 의원실에서 소위 이 좌익들의 이 압력하는, 마치 그 합법을 가장한 지금 체제 전복이 얼마나 심각하게 들어와 있나 하는 것을 예를 들면서, 제가 이제 세 명의 그 이념 그 철학자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첫째가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고, 둘째가 그 유토피아와 그 이데올로기의 유토피아를 쓴 칼 마나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법학자 칼 슈미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제 또 한 번 더 요약을 하면, 그 안토니오 그람시는 진지전, 기동전, 그리고 시민사회를 통한 합법적인 체제 전복을 도모하라.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라. 그래서 이제 문화 권력을 먼저 장악하면 그것이 이제 체제 전복을 향해서 상당한 그 활용도가 이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바가 있고, 지금 이제 뭐 온갖 지금 1,000만 그 관객이 넘어가는 모든 대한민국 영화들은 최근에 한번 들어 파묘, 그 다음에 서울의 봄, 뭐 그 전에는 뭐 밀정, 뭐 그냥 요새는 지금 이제 뭐 KBS하고 이제 이런 방송사 플러스 한강의 그
아니, 한강에 노벨 문학상 받은 게 이제 그 채식주의자 때문 아닙니까? 근데 한강이 쏜 그 4.3 제주 사태, 그다음에 이제 소위 5.18 이런 것들을 지금 재조명해 가지고 며칠 전에 또 KBS에서 5.18 소년이 온다에 대해서 뭐 지금 또 광주를 끄집어내서 사람들의 그 시민들의 국민들의 마음을 또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광주를 지금 윤석열과 이제 연결시키는 KBS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 3사는 물론이고 이런저런 뭐 주요 언론 매체들도 지금 상당히 지금 뭐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뭐 뭐라 그럴까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국민들에게 심어주는데 이제 믿을 것은 이제 국민들밖에 없는데 이제 국민들이 그걸 자각을 하고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의 뜻과는 달리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다무튼 간에 그 안토니오 그람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때가 되면 기동전을 펼쳐서 모든 진지들이 확 덮쳐서 대한민국 체제를 완전히 전복시키는데 일조해야 된다는 게 안토니오 그람시 시어리고 그다음에 칼 마나임은 우파죠.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를 쓴 이 사람은 뭐냐면 자학들이 만들어 놓는 소위 말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사회적인 해프닝이 일어나면 그걸 이념화시키고 정치화시켜가지고 그것을 이제 또 사회 규범화시켜서 끝내 그것을 소위 성역전으로 성역화시킨다는 거죠. 그 아무튼 자식들은 이게 아무튼 그것밖에 몰라요. 아무튼 뭐 시체팔이, 이념팔이, 헌법팔이 다 해가지고 자유팔이, 평등팔이 해가지고 뭘 하느냐면 자신들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규범화시켜서 그것을 성역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제 5.18은 이미 끝났고 지금 4.3이 이제 거의 성역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칼 슈미트가 얘기한 그 소위 우적 관계. 칼 슈미트는 이뭐첫 번째로 이제 칼 슈미트가 쓴 책이 이제 로마의 그 소위 그 집정관 제도를 통해서 이제 소위 두 명의 집정관이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위기 상황에서는 그 두 명의 집정관이 한 명의 딕테이터로 세 명이었던 때도 있어요. 딕테이터로 되어서 그 위기 상황, 국가 위기 상황을 한 명의 독재자가 이제 소위 그걸 다 처리한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종신 독재자로 그 군림하고자 했던 게 이제 가이사르고 그 전에 이제 공화국의 정의를 위해서 독재관이 되었지만 이제 국가 위기가 이제 해소되니까 그 독재관의 자리를 스스로 한 몇 달 만에 해산시키는 그런 또 지도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 이제 어떻게 이제 역사적인 판결에 대한 어떤 그 시각은 다 달라날 수 있지만 결국 로마도 이제 소위 그 황제가 집권하는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그 전에 이제 공화주의로서의 로마가 이제 의미가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칼 슈미트는 독재 그 부분을 쓰고 그 다음에 쓴 게 이제 소위 정치 신학이라는 책을 씁니다. 1921년, 22년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한 칼 슈미트의 책이 1927년 정치적인 것에 대한 개념입니다. The Concept on Political Things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지금 가장 이제 좌익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우적관계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개인, 뭐 시민 이런 거 없다. 자연 상태 이런 거 없다. 자연 상태 뭐 개인에 대한 어떤 계약관계 이런 거 없다. 모든 것은 집단과 집단의 대립인데 그 집단의 대립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다. 우적 관계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친구적인 집단과 반대되는 적이 되는 집단이 있을 것이고 그 적이 되는 집단은 집단과 집단과의 대립에서 상쇄시켜야 된다. 소멸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우적 관계의 칼 슈미트의 대단한 이제 이론이죠. 그게 이제 1927년 정치적인 것에 대한 개념 이후에 이제 나치가 받아서 1936년 이제 나치가 완전히 독일을 장악했을 때 그 나치의 어떤 소위 통치 이념의 기반을 칼 슈미트가 준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나치도 이제 칼 슈미트의 유용함을 이용해서
나치의 그 히틀러의 그 소위 통치 내용 속에 소위 이제 나치는 소위 지상 최고주의지 않습니까? 민족이 소위 뭐 시민사회, 정부, 그다음에 국가 그 위에 민족이 있다고 해서 이제 게르만 민족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게르만 민족의 인종적 우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내용 안에 있는 민족성과 인종성을 칼 슈미트에게 소위 또 조작을 해서 강조를 시키라고 했는데 그것은 칼 슈미트가 부인을 합니다. 자기 소위 그 법학 체계와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소위 그 정치 법적 그 어떤 그 양태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칼 슈미트가 나치로부터 이제 그 상당한 지위까지 올라갔죠. 추미론 뭐 집행관 정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떨어지고 이제 멀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그 2차 대전 이후에 전범 재판에서 또 칼 슈미터도 뭐 그 주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어떤 이런 걸로 해서 재판에 회부되어서 1년인가 1년 6개월인가 아무튼 뭐 형을 삽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그렇게 하죠. 근데 칼 슈미트의 이론이 뭐냐면은 국가의 이제 소위 그 딕테이터십에 대한 문제와 굉장히 이제 일치가 되는데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소위 그 긴급 상황에서의 대통령의 소위 그 계엄령, 긴급조치권을 강조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소위 자유주의자나 의회주의자는 굉장히 비판을 하는데요. 뭐 의회에 앉아가지고 토론만 하고 결단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자유주의적, 의회주의적 선거제도에 입학한 이런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적인 제도는 결국은 말만 하다가 끝난다. 그러니까 국가 위기 시에는 제대로 된 대응책을 절대 내놓을 수 없다. 그게 이제 의회주의의 맹점이다라고 이제 일가를 하죠.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칼 슈미트는 그 리버럴리즘, 자유주의하고 그다음에 컨스티튜셔널리즘, 이제 리버럴 컨스티튜셔널리즘을 굉장히 부인합니다. 이거는 안 된다 하고 이제 그건 이제 칼 슈미트 자체가 그 소위 그 대륙과 해양법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지의 노모스도 썼지만 그 땅과 육지와 해양에 대한 컨셉 차이를 또 그 땅과 육지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이 칼 슈미트를 지금 우파에서는 우리 보수 우파에서는 저만 떠들고 그냥 막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2017년인가 18년 하고 이제 2019년에 좌익 쪽에서 칼 슈미트 얘기들이 슬슬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레이더망이 쫙 돼 있어서 어떤 친구가 어떤 얘기 하는가를 다 그냥 모르는 척 하면서 다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 두려운 것이 뭐냐면 저는 우파 자유 시민들이 깨우치라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결국 좌익들도 잘 몰랐던 얘기를 내가 하는 바람에 이거 그냥 좌익들한테 힌트를 줘서 얘들이 또 그걸 또 조작하고 사기치는데 이용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분발을 해야 되는데 참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는 제가 좀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좌익들이 또 칼 슈미트를 어디다 갖다 대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두환에 갖다 대고 박정희에 갖다 대고 이승만에 갖다 대 가지고 그러니까는 나치와 같은 독재자 형태로 칼 슈미트를 추종하는 대통령의 긴급권을 함부로 난사하는 그런 독재자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제가 의도하는 바하고 180도 달리 나타나는 거죠. 그것도 우리 자유우파 지식인들의 또 탓이기도 합니다. 지금 겨우 이제 이승만에 대한 것도 이제 책들도 많이 나오고 이게 이제 전파가 돼서 많이 되고 있는데 박정희에 대한 책들도 어떻게 제가 이제 책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소위 압둘 쿨리라는 프린스턴 대학 교수가 쓴 국가 주도의 소위 산업 정책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후기 산업 국가의 어떤 그 국가 주도의 정책이 있었나.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하면은 State Directed Development Policy입니다. 이게 누구 거냐 하면 박정희 얘기예요.
이미 프린스턴 대학의 압둘 콜리는 압도적으로 박정희에 대한 그 소위 선 경제개발 후 데모크라시, 민주적인 어떤 사회로의 전향, 이것을 아주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박정희 얘기가 지금 외국에서는 막 이미 이런 뭐 프린스턴 대학에 이런 저서가 나올 만큼 굉장히 유명하고, 그 다음에 또 박정희 얘기를 누가 제일 많이 따갔습니까? 싱가포르의 이강요하고, 이강요는 뭐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등소평하고, 등소평이 밤새도록 박정희 평전을 읽었어요. 거기서 힌트를 얻으려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푸틴도 밤새도록 즐겁고 읽었어요. 푸틴도 그렇게 이용하고. 이게 전체주의자, 독재자들이 박정희가 어떻게 이제 한나 하는 것을 가르쳐 줘서, 어떻게 보면은 등소평의 흥묘백묘론, 소위 말해서 이제 소위 이념을 넘어서서 국가 개발을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아이디어의 기초적인 아이디어를 준 사람은 바로 박정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만큼 평가가 되고 하는데, 정말 박정희에 대한, 이승만에 대한 제대로 된 학문적 평가는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시면은 유신 50주년 그때, 그리고 오늘 하면서 이제 여러 이제 학자들이, 이제 우파 학자들이 이제 소위 그 김원구, 유광호, 이강호, 이충건, 좌승희, 주익종, 재승호,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유신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있는데, 왜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때 10월 유신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국제적인 정세와 국내적인 정세, 국내적인 그 좌익들의 선동, 이런 것들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걸 학문적으로 재평가를 하고 완전히 국민들의 인식 체계 속에 그걸 소위 하나의 배움의 광장으로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전혀 못하고 좌익들한테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위대한 지도자들이, 그다음에 자유대한민국의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왔는가에 대해서 지금 기적의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이 기가 막힌 이런 오늘의 현상을 지금 벌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다시 한번 이제 그 이념에 대한 강조가 들어가는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좌익들이 지금 뭐 법대로 하자고 지금 설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치와 인간의 그건 좌익들은 내내 얘기를 했지만 소위 자연법적 인간의 양심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 막스 레니니즘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블라디미르 레닌이라는 소위 소련 혁명을 만든 레닌도 상테스부르크 법학과 출신의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법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암약을 해서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데, 그 법학을 전공한 그 블라디미르 레닌의 주구장창 강조하는 게 뭐였어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 자유주의, 의회주의, 우리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헌법 체계, 소위 그걸 이제 개인의, 국민의 기본권을 전제로 하는 헌법 체계, 그 다음에 이제 선거, 정당, 소위 이제 우리 그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대변인, 이런 어떤 절차적 민주주의, 이런 걸 전부 다 부르주아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엉터리 그 민주주의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개인권을 주장하는 형식적 민주주의, 이게 이제 우리 헌법 체계 안에도 70% 이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유권, 기본권,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 선거, 정당, 이런 거 다 지금 이제 뭐 부정선거로 난리가 나 있는데, 이게 이제 다 헌법 체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다 무시하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그 어벙한 얼굴로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폐하고, 대국민 담화에서 얘기했어요. 생성적 민주주의를 하자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문재인 자체도 어벙해가지고 뭔지를 몰라요. 둘째, 그 얘기를 듣는 대한민국 국민은 뭐 그냥 좋은 거 하자는 것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레닌의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레닌의 얘기를 그 어벙한 얼굴로 문재인이라는 친구가 대국민 담화 속에 안아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리송하게 던진 게 한두 개입니까? 그 엄중한 인간이. 지도 몰라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간은 형식적 민주주의, 소위 우리 인간의 자유권, 기본권, 이거 다 폐지하고, 그 다음에 선거 절차, 정당 이런 거 다 폐지하고, 생성적 민주주의. 어떻게 해가지고 소위 선거를 거쳐서 권력을 잡으면 그게 소위 선출직이 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위헌받은 통치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다라고 생각해서 그게 이제 생성적 민주주의잖아요. 일단 선거에서 그렇게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이 민주 집중제, 데모크래틱 센트럴리제이션입니다. 이게 인민민주주의의 핵심이죠. 중공도 소련도 북한도 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념을 따가지고 지금 전체주의 사회에서 저렇게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성적 민주주의를 하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생성적 민주주의, 그건 뭐 국민이 주권자로서 그게 굉장히 뭐 좀 존경받고 대우받는 그런가 보다라고 아마 꺼벙한 친구들은 다 그렇게, 꺼벙한 게 뭡니까?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도 제가 이 얘기를, 이거 레닌의 얘기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지금 법관들이, 특히 행정부, 입법부가 타락하고 문제가 있을 때 마지막에 자유민주주의를 세워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 법관들이거든요. 그 마지막 보루가 지금 다 지금 좌익 세포들로 인해 가지고 오염돼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거의 막장을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가 전복되기 일보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란 위치에서 보면은 고급 정보와 이런 걸 다 통과를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자기 목숨을 던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일반인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큰 고급 정보나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게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감은 잡죠. 감. 그렇게 들어갔을 거다. 그냥 합법을 가장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을 거다. 상징 조작, 언어 조작, 이념 조작, 정치 조작, 민주주의 체제 조작, 조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수직적 구조로 가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가 간첩으로 잡혀가지고 걸려가더라도 더 이상 확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수직적 구조에 벽을 쌓고 있기 때문에. 지네들도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참 집요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불법 천지인데, 완전히 이거는 기가 막히게 이제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로, 체제가 넘어갈 정도로 불법 천지인데 그걸 합법을 가장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재명이가 저렇게 14개의 죄를 짓고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는 것도, 그 다음에 한 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다가 저렇게 사또 재판을 하는 것도 법을 가장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금은 이제 학수법과가 있어가지고 깨어났지만 아직도 진보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나 중도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 말이 중도지 바보죠. 그러니까는 그 완전히 뭐 바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불을 보고도 불이 아니다 그러고 얘기하는 사람들 수밖에 없는 거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제 아주 극악한, 보십시오. 선거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뭐 부정선거도 하고 다 한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선거를 해서 합법적으로 권력을 잡으면 누가 대통령이 됩니까? 이재명이 되는 거예요. 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이재명이 지금 헌법 개정도 안 한다, 안 한다. 왜? 자기가 대통령 될 거니까. 대통령 되면 소위 레닌이 말하는 민주 집중제로 해가지고 데모크래틱 센트럴리제이션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장악하면 돼요. 그리고 13만 2천 명에 달하는 소위 게슈타포 경찰들을 풀어가지고 일일이 다 그 공포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면 그게 누가 버티겠습니까? 뭐 근래 예로 보면은 홍콩을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뭐 노란우선 혁명을 한다 하다가 다 잡혀가고 죽고 그다음에 추방당하고 그냥 슬그머니 시진핑이 다 딱 잡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홍콩이 내려앉고 있죠. 우리는 북한하고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체제 대립을 하고 소위
종전 상태잖아요. 정전 상태잖아요. 정전.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그 상황에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고 좌익이 집권을 하게 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건 넘어가는 겁니다. 북중도에 이제 딸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제 결과가 되면 중도고 진보고 나발이고 없어요. 다 같이 쫄딱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대허각성을 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맞닿고 있는 이 암울한 이 잔혹한 현실에 다들 각성을 하고 동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아무튼 이제 뭐 오늘은 이제 다른 뭐 전번에 이제 얘기했던 소위 이제 이렇게 윤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 지지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하면 윤 대통령은 처음으로 이제 소위 입헌적 국가 이성을 실현했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위 그 보나파르티즘처럼 국민의 지지가 쭉 한 70% 이상 나오면은 입헌적 보나파르티즘도 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짧은 순간에 그 루벤스타인이 얘기했던 소위 그 방어적 민주주의, 불에 대해서는 불에 대응하는 그런 어떤 소위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지켜내는 그런 소위 입헌적 보나파르티즘까지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믿을 사람은 국민밖에 없고 국민들의 대동단결이 이제는 이 사악한 특히 법관들이 이렇게 사악하게 나올 줄은 몰랐죠. 이 사악함을 이제 정상화시키고 다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할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